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격증 취득, 이것이 바로 55.5%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한 장의 자격증 평생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훌륭한 자격증 효자보다 낫다라고도 합니다. 바둑 관련된 자격증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기자 애프터 361에서 바둑 자격증의 모든 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바둑 지도사는 730여 명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둑 지도사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3급 같은 경우는 만 18세 이상 아마 유단자여야 하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아마 5단 이상자로 3급 취득을 한 후 5년 이상 경력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서류 진행을 거쳐서 기력 심사를 하고요. 연수 교육을 30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필기 심사를 한 뒤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꼭 아마 최강자 수준이 아니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자격증입니다. 바둑 지도사 자격증은 2007년부터 대한바둑협회에서 운영하고 발급을 해왔고요.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 교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고요. 바둑 학원을 차릴 때 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바둑을 보급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고 또 바둑 방문 지도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대 한 남성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사업을 실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바둑으로 직업을 전환을 하셨고 바둑 교실 그리고 방과 후 바둑으로 맹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 강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치원에서도 바둑 특성화 수업을 시행을 해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대한바둑협회에서 유아바둑 지도사가 추가됐다라고 하고요. 노인바둑 지도사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전문성을 갖춘 이런 많은 바둑 지도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지원자가 점차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바둑협회 바둑 자격증 담당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못했어요. 코치든 지도사든. 네. 그러니까 심판은 이제 뭐 저희가 항상 연초에 해가지고 코로나 좀 불거지기 전에 한번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규 유입이 조금 적었죠. 네, 작년에 네. 완전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좀 정확한 수요 파악이 조금은 지금은 힘들어요. 과정을 저희가 작년에 지도사도 2번인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하려고 올렸는데 네. 인원 미달로 취소가 됐거든요. 현재까지는 조금 뭐 쉽지는 않네요. 네, 하반기에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둑판 위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판이 투입이 됩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꼭 프로기사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대한바둑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은 아마추어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3급부터 1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만 25세 이상 아마 5단 이상이라면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고 연수 교육 16시간을 받고 나면 필기 심사를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필기시험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둑 규칙과 규정이 있고요. 대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들을 놓고 사례를 분석해보는 경기 운영 판정 실습 등이 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면 단계에 따라서 시, 군, 시도 그리고 전국 규모 경기의 주심이나 부심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은 대회마다 좀 차이들이 있긴 한데요. 2급인 경우에는 30만 원, 3급인 경우에는 24만 원의 심판비가 지급됩니다. 2015년에 대한바둑협회에서 만든 심판 자격증을 지금까지 취득한 사람은 58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수 같은데 한국기원 바둑 심판까지 합한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지금까지 대한바둑협회 바둑심판 얘기를 쭉 해왔는데 갑자기 한국기원 바둑심판은 또 뭐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기원하고 대바협 두 군데서 바둑심판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바협 바둑심판은 아마추어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점이고요. 한국기원 같은 경우는 프로기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게 이렇게 판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판마다 판정하는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판도 대국자들도 결과에 따라서 설왕설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판정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단점은 또 있습니다. 대바이업 심판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한국기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없다면 기원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기원에서 발행한 심판 자격증으로는 대바이업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판과 더불어서 바둑 코치라는 자격증도 있는데요. 바둑부 및 각급 단체의 지도자 활동을 할 때 필수 자격증입니다. 현재 113명 정도 코치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바둑의 최대 축제 내셔널리그 팀 감독들은 이 코치 자격증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둑 자격증 하면 떠올리는 건 아마 당급증인데요. 이것은 한국기원과 대바이업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원의 공인 아마 당급증을 인허받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마단 발급 인정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기원 주최 주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기가 있습니다. 프로기사에게 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7단 인허를 받으려면 프로기사에게 정선으로 대국을 하게 되고 아마 6단 같은 경우에 2점을 놓고 둬야 합니다. 대한바둑협회의 아마 당급증 인허 같은 경우도 대회 심사나 대국 심사, 특별 심사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한국기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바이업 같은 경우는 30급부터 10급까지 온라인 급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둑 공부를 하고 또 온라인 급수 심사를 받는 현장이 있다라고 해서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8주간 수업을 받은 직장인들이 급증 심사를 받고 그리고 급증을 딱 발급을 받은 다음에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당급증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높은 성취감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는데 당급증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다르고 아마 당급 체계에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기원이 공인하는 급수 같은 경우는 30급에서 7단까지인데요. 대바이업 같은 경우는 아마 9단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2017년도부터인데요. 이전까지는 한국기원이 프로 아마 당급증을 발급을 했고 급증은 협회와 기원이 공동으로 발급을 해오곤 했습니다. 특히 대바이업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아마 9단까지 만들면서 한국기원에서 난리가 났었죠. 단급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기원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바둑의 보급화, 세계화, 올림픽 종목 채택을 위해서라도 자기 기력에 알맞은 이름표를 찾아줍시다. 기원 따로, 인터넷 바둑 따로의 따로 국밥식 기력 체계로는 바둑의 세계 보급화에 앞장설 수 없습니다. 따로 국밥식 기력 체계가 아닌 체계적인 단급 체제가 알맞은 이름표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바둑 관련된 여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둑 관련 자격증 중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 자격증은 아직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취미와 직업이라는 단어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요. 취미 활동을 하다가 너무 좋아서 아예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취미로 시작한 걸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성과 전문성, 차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둑이라는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바둑 자격증 취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고 부모 세대나 평소 바둑 전문가를 꿈꾸었던 어르신들도 쉽게 도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미가 직업이 되는 시대, 자격증 취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